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오늘 정부가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주 52시간제는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 연장근로 단위 확대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이와 함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이러한 노동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갈등이 깊다고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겠다라는 속보가 들려와서 이거 먼저 마음 같아서는 여쭤보고 싶지만 이걸 또 질문 드리려면 일단 오늘 나온 근로시간 개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게 지난 3월에 있었던 69시간 논란 이후 한 몇 달에 걸쳐 나온 설문조사 결과죠. 그렇습니다. 3월 달에 입법 예고를 했는데 예.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불안해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네. 광범위하게 국민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조사를 해라 그래서 6월, 7월, 8월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방문 면접 조사를 해서 국민 6,030명을 네.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노사는 정책 수요 조사고 국민은 인식 조사인데 노사가 정책 대상일 테니까. 네. 그런데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52시간 제도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는데 어떻게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네.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대체로 52시간 제도가 정착돼 가긴 하는데 이게 그 산업 현장에 뭐 일감이 몰리거나 할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든가 근로자들도 내가 더 일하고 싶은데 왜 법으로 막어 등등 해서 좀 보완할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필요한데 업종이나 직종별로 하고 그렇지만 건강의 훼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11시간 연속 휴식이라든가 네. 아니면 주당 근로시간 상한선을 두는 등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고요. 국민들이 뭘 불안해하고 불신을 갖고 있냐면 52시간제가 급격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공짜 노동, 공짜 야근, 그리고 대표적인 게 포괄임금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불신과 불안이 큰데 있는 제도를 제대로 좀 해라, 적용하게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장에 있는 제도가 안착되도록 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번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근로시간 수정안을 마련을 하실 텐데 지금 있는 주 최대 52시간제에서 큰 변화가 없는 건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언제 이런 수정안이 나올 예정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셨는데 예.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내용은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해라. 그리고 그것을 안착시켜라.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줄이는 방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뭐겠어요?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서 상한선을 근로시간에 상한시간을 둔다든가 네. 아니면 연속해서 쉴 수 있게 한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하는 노사 당사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 직종에서만 한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방금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했는데 네. 거기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노총이 이제 사회적 대화의 중심축이었는데 저희들은 노총이 들어오길 기대했었고 그런데 안 들어왔을 때 실태조사, 그다음에 전문가 논의, 해외 사례 이런 것들 다 준비했기 때문에 네. 그 사회적 대화가 시작되면 거기서 논의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 논의 예. 과정에서 사실 오늘 이제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만 그 대화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예, 부분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부 발표 이후 한국노총 성명이 뭐였냐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고 답정너 설문이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노동계를 설득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게 이제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하게 되면 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미리 정해져 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대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책임지 있는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그림을 정해놓고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국민 여론은 이렇다. 정부 개편안은 지난번에 발표됐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노동계가 입장이 있을 거고 네. 경영계도 입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있을 거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은 큰 원칙과 방향, 근로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근로시간을 더 늘리겠어요? 그럼 몇 가지 원칙과 방향에 공감을 한다면 그 좋은 그 결론이 도출될 걸로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아직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보면 그 3월에 8개월 전에는 업종 불문이었고 이번에는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달렸거든요. 하지만 큰 틀에선 그때 얘기했던 주 최대 69시간 논란 때와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바꿔 말해서 노사가 원한다면이란 전제가 있지만 바꿔 말하면 합의거든요. 그 합의 과정이 쉬울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이제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겠는데 네. 지금 뭐 3월 달에 발표한 그 기본 방향도 일관된 건데 선택권을 확대해 주겠다. 네. 그런데 선택권을 아무렇게나 확대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권을 보호해주고 그 선택하는 주체들의 대표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예. 최저 기준이고 강행 기준이고 획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5만 명 되는 사업장과 5명짜리 사업장과 제조업과 IT, 방송 뭐 이런 금융 이런 데가 다 똑같이 가기 때문에 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근데 많은데 굉장히 불편한 법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제도에 더해서 노사가 정말로 원하는 경우에는 일부 그런 애로를 풀어줘야 된다. 더 일하고 싶다. 근데 마냥 일할 수 없으니까 상한선을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데 이런 것들은 그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충분히 저는 해법을 마련할 걸로 봅니다. 네. 이번 설문조사 그 결과를 보니까 업종에서는 이제 특정 업종, 제조업, 또 직종에서는 생산직, 보건의료직에서 연장 근로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주로 이런 분야에서만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가요? 근데 그 부분도 일단은 사회적 대화에 이제 한국노총이나 이제 경영계도 이제 입장을 발표할 건데 들어오면 그분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회적 대화의 원안인데 네. 이 설문조사 한 거나 정부에서 어떤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건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그런데 해보니 노사 모두가 이 부분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노사 모두가 맞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대를 토대로 해서 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일단 원점에서 다만 저희들이 사회적 대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충분히 모든 근거 자료와 논리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하면 논의가 속도가 붙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정부는 법정 근로 40시간 플러스 연장 근로 12시간. 이게 상당 부분 정착이 됐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선 여전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사가 원한다면 그 연장 근로 단위를 일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주겠다. 여기까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일주가 지금은 우리가 12시간 말씀하셨는데 네. 세계 유례 없이 우리나라는 12시간을 못 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집에 가서 일 시키고 PC 꺼놓고 일 시키고 돈 안 주고 봉투를 2개로 관리하고 어떤 데는 사업 문 닫고 어떤 데는 법을 아예 대놓고 안 지키고 근데 이런 불편을 없애주면서 법을 지키면서 52시간이 정착되게 하겠다는 게 이 제도 개편의 취지거든요. 네. 그러면 12시간 주 평균 잔업이 12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방송 기자 같은 경우에 취재 홍수가 났는데 취재 나가야 되는데 이번에 12시간 넘었어? 그러면 취재하다 말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12시간 10분을 했으면 다음 주에는 12시간에서 10분을 덜 하면 된다. 이런 부분이 지난번 개편 안에 있었는데 네. 이것을 저희가 월 단위, 분기, 연 단위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실태 조사를 해보니 연 단위까지는 너무 길다. 그러나 평균으로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일부 업직종, 예. 상한선, 건강권 보호, 그리고 우려하는 게 있는 법도 안 지키는데 불법 공짜 노동, 포괄임금 잡아주라. 이런 건 다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 요 12시간도 평균을 내는데 그 범위가
뭐 연 단위로까지는 좀 그런 것 같고 네. 좀 줄여서 뭐 보니까 뭐 월 단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실태 조사 결과 나온 거죠. 그래서 월 단위 얘기 나오니까 그럼 다시 또 주 60시간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 발표 때 말씀하신 포괄 임금 또 꼼수 야근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난 8월간 어떤 고민을 했을 것인가가 좀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예, 예. 것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거니까 예. 지금 그때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거였잖아요. 예. 그러면 69시간이 가능했으면 52에서 69가 됐으니까 17시간이 더 늘어난 거니까 17시간을 빼면 35시간을 또 다음 주엔 덜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뭐 60시간이 상한선이 될 수도 있고 64시간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60시간하고 64시간은 그 우리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심혈관계 재해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그 4주 평균 64시간, 네. 12주 평균 60시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 실태조사 결과는 상한선이 필요하고 연속 11시간 휴식을 줘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노사정의 그리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머리를 맞대면 상한선을 몇 시간으로 하는 게 좋을지 나올 거라는 얘기죠. 네. 예. 자, 이제는 좀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입장인데 정부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관되게 저희들은 우려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법 조항 몇 개를 고치면 그 부작용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내놓고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자. 그런데 이 법이 우려되는 것은 태보, 혼란, 어려움, 후폭풍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노사관계가 후퇴할 것이다. 네. 노사관계가 그 태보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 결과로서 국민과 우리 기업 그리고 우리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초래해서 지금 일자리 문제로 고생하는 청년들한테는 정말 좌절을 안겨줄 거다. 그리고 과거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헌법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게 노동법인데 노동법을 여야가 충분한 수기를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서 네.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클 것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우려를 했던 것이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조법 2조 3조인데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섭할 수 있는 내용과 파업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책임을 제한을 했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네. 자,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일단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의견이 많고 이게 여야 이제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용노동부 입장은 어떤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노조법은 모든 법은 그 법의 1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노조법은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뭐 등등등등 나오는데 네. 노동부 장관은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은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래서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서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은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거든요. 그런데 사용자 범위가 확대됐는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를 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2년 이하 2천만 원 외에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노조가 이 법은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용자가 누군지 다 나와 있어. 명시적이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용자하고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런데 구체적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사장 찾다는데 대부분은 극단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대기업 사장과 노동자를 빼고는 다 바지 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벌을 받기 때문에 교섭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뭘 가지고 교섭을 해야 되는지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어. 그럼 사법적 판단이 2년 3년 뒤에 가가지고 그때까지 기업은 뭐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헌법과 민법, 형법의 재형 법적주의, 명확성의 원칙, 도급의 원리 이거 다 지금 문제가 돼서 문재인 정부 때 180석이나 됐는데 국정과제로 해놓고 왜 이걸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한 네.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한국노총이 대화에 복귀하기 그 속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합의를 끌어내기 좀 어려운 만큼 이 근로시간 개편의 구체적인 수정안은 올해를 좀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복귀를 선언했거든요. 그럼 이 시간도 좀 당겨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리 빨리 한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 대화를 하고 서로 신뢰도 회복하고 뭐 필요한데 네. 저희들이 준비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너무 빨리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네. 그 조출되는 결론이 실효성이 있는 거고 설득력이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사정 대화 재개 속보가 나온 만큼 앞으로 합의 과정, 협의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노동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